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사랑했던 사람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헤어지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한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했던 관계가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오랜 시간 함께했던 사람들이 낯선 사람이 되어버리는 광경을 보면서 우리는 의문을 품게 되죠.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정말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고, 다른 경험들을 겪어왔고, 다른 가치관을 형성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나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행동해 주기를 은연중에 기대하죠. 도대체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라는 말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 말 속에는 사실 당연히 내 방식이 옳은데 너는 왜 틀린 거야? 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상대방을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순간 관계에는 금이 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누구도 다른 사람의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춰지길 원하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은 모두 다르다는 사실을요.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형제 자매도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데 완전히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이 단순하지만 심오한 진실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이해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 이것이야말로 모든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걸까? 라고 비난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어떤 이유로 저렇게 행동하는 걸까? 라고 궁금해하는 자세 말이죠. 이런 호기심과 배려가 바로 건강한 관계의 시작점이에요.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혜 중에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6가지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들은 원래 공동체 생활을 하는 수행자들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놀랍게도 모든 종류의 인간관계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여인 사이든 부부 사이든 친구 사이든 심지어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말이죠. 어떤 사찰 공동체에는 28명 정도의 수행자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자 출신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큰 충돌 없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6가지 원리를 실천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 원리들의 특별한 점은 겉과 속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 앞에 있을 때만 잘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똑같은 마음가짐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진정성이 있어야 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신뢰를 쌓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원리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따뜻함입니다. 사랑한다는 말만 입으로 되뇌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상대방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죠. 꼭 거창한 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작고 소소한 배려들이 더 큰 감동을 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상대방이 피곤해 보일 때 물 한 잔을 따라주는 것,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받아드는 것, 좋아하는 간식을 사다 주는 것, 힘든 일이 있을 때 곁에 앉아 어깨를 토닥여주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 하나하나가 당신이 내게 소중해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행동이 말보다 강력한 이유가 뭘까요?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행동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 시간을 할애하고 내 에너지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받는 사람은 그 행동 속에서 진심을 느끼게 되죠. 부부 사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따뜻한 물수건을 준비해서 건네준다면 어떨까요? 그 순간 남편은 집에 왔구나, 편안해져도 되는구나 라는 안도감을 느낄 거예요. 반대로 아내가 육아로 지쳐 있을 때 남편이 설거지를 하거나 아이들을 돌보면서 휴식 시간을 만들어준다면 아내는 자신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요. 상대방의 상황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지금 무엇이 필요할지 생각해보는 거죠. 이런 배려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해준 만큼 돌려받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친절이 아니라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순수하게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어야 진짜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원리는 언어로 전하는 부드러움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과연 그 말들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똑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사람의 기분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고 차가운 말 한마디는 뜨거운 마음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특히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는 말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합니다. 가족이나 연인에게 던진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평생 상처로 남을 수도 있거든요. 부드러운 말이란 무조건 좋은 소리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희망을 심어주는 말을 하라는 의미예요. 실수했을 때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다그치는 대신 실수할 수 있지. 다음에 더 잘하면 돼. 라고 격려해 주는 것처럼요. 상대방이 새로운 시도를 망설이고 있다면 정말 할 수 있을까? 라며 의구심을 드러내기보다는 도전해봐, 내가 응원할게 라고 지지해 주세요. 이런 말들이 상대방에게는 날개를 달아주는 힘이 됩니다. 이 사람은 나를 믿어주는구나, 내 편이구나 라는 확신을 주니까요. 말에는 정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아픈 마음을 치유할 수도 있고 건강한 마음에 상처를 낼 수도 있죠. 한번 입 밖으로 나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말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생각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기분을 좋게 만들까? 하고 말이에요. 화가 날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 내뱉은 말들은 나중에 후회해도 이미 늦어요.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일단 심호흡을 하고 지금 이 말을 하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잠깐의 참을성이 관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물론 부드러운 말을 한다고 해서 듣기 좋은 말만 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방을 위해서 쓴소리를 해야 할 때도 있죠. 그럴 때는 표현 방식이 중요해요.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투가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지도록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라고 시작하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고 들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당신 때문에 내가 라고 시작하는 것과 내가 당신이 걱정돼서 라고 시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느낌을 주거든요. 전자는 비난처럼 들리지만 후자는 배려처럼 들리죠.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 기술입니다. 하지마 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라고 제안하는 것이, 안 돼라고 거부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함께 고민하는 것이 훨씬 건설적이고 따뜻하게 들립니다. 받는 사람도 훨씬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세 번째 원리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선한 마음가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속 생각이 결국에는 행동과 말로 나타나기 마련이니까요. 상대방에 대해 항상 좋은 마음을 품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행동도 친절해지고 말도 부드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속으로는 불편하게 생각하면서 겉으로만 친절하게 대하려고 하면 어딘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워져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직감적으로 이런 불일치를 감지합니다. 분명 친절하게 대하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지? 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마음의 따뜻함을 기르는 방법은 뭘까요?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거죠. 질투나 시샘 대신 응원하는 마음을, 원망이나 분노 대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을 때도 있죠. 하지만 의식적으로 이 사람이 행복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점점 진짜로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마음도 훈련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특히 중요한 건 상대방이 내 곁에 없을 때도 좋은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좋은 점들을 말하고 혼자 있을 때도 그 사람의 긍정적인 면들을 떠올려 보세요. 안 좋은 소문을 들었을 때도 쉽게 믿지 말고 그 사람을 신뢰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도 마음의 친절함을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마음가짐은 결국 상대방에게도 전해집니다. 신기하게도 내가 상대방을 좋게 생각하면 상대방도 나를 좋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과 마음은 통하는 법이니까요. 보이지 않는 에너지 같은 것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볼 때도 마음의 따뜻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 사람도 나처럼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니까 실수도 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 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려는 마음 말이에요. 네 번째 원리는 조건을 달지 않는 나눔입니다. 좋은 것이 생겼을 때 혼자만 누리지 말고 상대방과 함께 나누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나눔이란 꼭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당신도 꼭 먹어봐 라고 권하는 것, 좋은 영화를 봤을 때 같이 보러 가자고 제안하는 것도 나눔이죠. 유용한 정보를 알게 됐을 때 바로 공유하는 것, 재미있는 일이 있었을 때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얘기해 주는 것, 심지어 내가 느끼는 솔직한 감정이나 생각을 나누는 것도 모두 나눔에 포함됩니다. 내 안에 좋은 것들을 상대방과 함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나눔의 본질이에요. 수행 공동체에서는 누군가 맛있는 음식을 받으면 항상 다른 사람들과 나눠 먹는다고 합니다. 혼자만 즐기고 끝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은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예요. 이런 나눔의 문화가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서로에 대한 애정을 깊게 만듭니다. 나눔에는 더 깊은 의미도 담겨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을 상대방과 공유함으로써 우리는 하나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내 것과 네 것을 구분하지 않을게. 우리는 함께 누리는 관계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은 상대방은 진정한 동반자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일상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맛있는 간식을 받았을 때 집에 가져가서 가족과 나눠 먹거나, 여행을 갔을 때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작은 선물을 사오거나, 감명 깊게 읽은 책을 추천해 주는 것들이 모두 나눔의 실천입니다. 핵심은 얼마나 값비싼 것을 나누느냐가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과 기쁨을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때로는 내가 직접 만든 소박한 음식 한 그릇이 비싼 선물보다 더 큰 동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면서 시간을 들여 만들어줬구나라는 마음을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조건 없는 나눔이라는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이걸 줬으니까 너도 뭔가 줘야지라는 기대가 아니라 순수하게 상대방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나누는 것이어야 해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나눔이야말로 관계를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이런 나눔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 감사함이 관계를 더욱 든든하게 만들어주죠. 또한 받은 만큼 다시 베풀고 싶어하는 마음도 생기기도 해요. 이렇게 선순환이 만들어지면 서로 주고받는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원리는 올바른 품성을 갖추는 것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사람이 지켜야 할 5가지 기본 덕목이 있다고 말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기, 관계에서 성실함을 지키기, 진실만을 말하기,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들을 멀리하기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품성을 지킬 때 사람들 사이에 신뢰가 형성된다는 뜻이에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관계가 오래 지속되기 어려워요. 이 사람을 정말 믿어도 될까? 라는 의심이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모든 게 의심스럽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닙니다. 작은 약속들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면서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천천히 쌓아가는 것이죠. 시간 약속을 지키고 한 말은 꼭 실천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신하지 않는 것들이 모두 신뢰를 쌓는 과정이에요. 첫 번째 덕목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폭력은 물론이고 말로 하는 폭력, 마음으로 하는 폭력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두렵게 하거나 상처 주려는 의도로 행동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덕목인 정당하지 않은 이득을 취하지 않기는 단순히 물건을 훔치지 않는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상대방의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게 하지 않기, 감정을 가지고 놀지 않기, 신뢰를 악용하지 않기 같은 것들도 포함되는 거죠. 상대방의 소중한 것들을 존중하고 지켜주겠다는 의미예요. 세 번째 덕목인 관계에서의 성실함은 연인이나 부부 관계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서로에게 충실하고 진실하게 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바람 피우지 않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한다는 더 깊은 뜻을 담고 있어요. 상대방과의 관계를 특별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마음의 표현인 셈이죠. 당신은 내게 특별한 존재이고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관계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함이 있어야
진정으로 깊이 있는 관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도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작은 거짓말이라도 들키게 되면 전체적인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해요. 이것도 거짓말을 했다면 다른 것들도 거짓말일 수 있겠구나라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한번 깨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상대방이 듣기 싫어할 것 같은 진실이라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관계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말하는 방식은 신중하게 선택해야겠지만요. 화낼 것 같지만 솔직하게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라고 전제하고 이야기하면 상대방도 진정성을 느낄 수 있어요. 마지막 덕목인 정신을 맑게 유지하는 것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들을 조심하라는 의미입니다. 관계에서는 명확한 판단력이 필요해요. 화가 났을 때나 슬플 때 술에 의존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상대방과 대화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올바른 품성이라는 게 딱딱하고 재미없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관계를 더 자유롭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기반이 됩니다. 서로를 신뢰할 수 있으니까 의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만큼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관계가 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원리는 함께 추구하는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관계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간다면 서로가 동반자가 되고 응원군이 되고 협력자가 될 수 있죠. 수행 공동체의 경우에는 모두 깨달음을 얻겠다는 공통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함께 정진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라면 따뜻한 가정을 만들겠다는 공통 목표가 있을 수 있고, 친구 사이라면 서로의 성장을 돕겠다는 목표가 있을 수 있어요. 직장 동료라면 회사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목표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공통 목표가 있으면 개인적인 갈등이나 의견 차이가 있어도 큰 틀에서 화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우리는 결국 같은 곳을 향해 가고 있잖아 라는 생각이 들면 작은 다툼도 쉽게 풀릴 수 있거든요. 공통 목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도 중요해요.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서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루고 싶은 것이 뭘까? 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서로의 가치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목표가 너무 크거나 추상적일 필요는 없어요. 올해는 함께 국내 여행을 4번 가자. 매달 한 권씩 같은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눠보자 같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목표들을 하나씩 달성해 나가다 보면 더 큰 목표에 대한 확신과 의지도 생기게 돼요.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새로운 면들을 발견하게 되고 성취감도 함께 나눌 수 있어요. 혼자서는 힘들었을 일도 둘이 함께하면 더 쉽고 즐겁게 할 수 있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좋은 팀이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되고 관계에 대한 만족도와 애착도 높아집니다. 또한 함께 노력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장점들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이런 면에서는 정말 뛰어나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는 거죠. 이런 발견들은 서로에 대한 존경심과 감사함을 키워주고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6가지 원리들은 서로 독립적인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따뜻함이 있어야 행동과 말의 친절함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올바른 품성이 있어야 진정한 나눔이 가능하고, 공통 목표가 있어야 모든 원리들이 더 의미를 갖게 되죠. 그래서 한 번에 모든 원리를 완벽하게 실천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씩 차근차근 연습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계속 실천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그 효과도 분명하게 나타날 거예요. 상대방도 변화된 내 모습을 느끼게 되고 그에 따라 반응도 달라질 테니까요. 관계는 혼자서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라 서로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내가 먼저 변화하면 상대방도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잔잔한 물결이 퍼져나가듯이 말이죠. 이 원리들을 실천할 때 중요한 건 진정성입니다. 단순히 기술이나 방법론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진심으로 상대방을 아끼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해요. 그런 진심이 있다면
비록 서투르더라도 상대방에게 그 마음이 전해질 거예요. 반대로 진심 없이 겉으로만 친절하게 대한다면 상대방도 금세 그 가식을 눈치채게 될 거고요. 사람은 생각보다 직관적이어서 진짜 마음과 겉모습이 다르면 본능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상대방의 변화를 성급하게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이 원리들을 실천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당장 똑같이 반응해 줄 거라고 기대하면 실망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변화의 속도가 다르고 표현 방식도 다르니까요. 내 자신의 변화에 집중하고 상대방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너는 변하지 않아? 라고 따지는 순간 관계는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관계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런 원리들을 잘 실천한다고 해도 때로는 갈등이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어려운 시기에도 이 원리들을 지켜나간다면 문제를 더 현명하고 성숙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애정이 있다면 어떤 문제든지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거든요. 오히려 어려움을 함께 겪으면서 관계가 더 단단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힘든 시기를 함께 견뎌냈다는 것 자체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더욱 깊게 만들어주니까요. 때로는 이 원리들을 실천하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베푸는데 상대방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진정한 관계의 가치는 당장의 손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꾸준히 실천해야 그 진정한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만한 투자가 없거든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큼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또 있을까요? 수천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 6가지 원리들이 지금까지도 유효한 이유는 인간의 본성과 관계의 본질이 시대가 바뀌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사랑받고 싶어 하고 이해받고 싶어 하고 신뢰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누군가와 깊은 연결감을 느끼며 살고 싶어 합니다. 외롭지 않고 싶고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고 싶어 하죠.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6가지 원리의 핵심이에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따뜻함을 보여주고 기꺼이 나누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함께 같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런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 더 큰 행복을 주는 것이 바로 좋은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관계에는 시련의 시기가 있다는 점입니다. 힘든 시기를 겪지 않는 관계는 없어요.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함께 견뎌내면서 관계가 더욱 강해지는 법입니다. 시련은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 6가지 원리들을 실천한다면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든든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고 따뜻한 마음이 있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행복한 관계를 만드는 것은 운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의식적인 노력과 실천이 필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곧 느끼게 될 거예요. 관계가 좋아지면 삶 전체가 좋아지거든요. 힘든 하루를 보내도 집에 돌아가면 따뜻하게 맞아줄 사람이 있다는 것,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고민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오늘은 상대방을 위해 작은 친절한 행동을 하나 해보는 거예요. 내일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는 거죠. 모레는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품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작은 실천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관계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을 거예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실수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죠.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상대방에게 당신이 내게 소중해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니까요. 관계는 정원을 가꾸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번 물을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정성을 들여 가꿔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죠. 때로는 잡초도 뽑아줘야 하고 병든 가지도 잘라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 끝에 피어난 꽃은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고 향기롭습니다.
여러분의 관계도 그런 아름다운 정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6가지 원리들을 씨앗 삼아 매일 정성껏 가꾸어 나간다면 분명 풍성하고 행복한 관계의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시작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작은 한 걸음부터 내딛어 보세요. 그 작은 걸음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테니까요.